네, 여러분, 이어서 2차 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요, 우리 타겟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네, 뭐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나오면요, 우리가 기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간, 그래서 상업 공간처럼 뭔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면서 시설을 이용하고 어떤 캠페인들을 경험하고 이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어두울몽, 불탈연, 몽연이라는 한자로 만들었는데요. 디자인 백그라운드 한번 보면요. 우리가 2019년 말에 미국에서 대마초 성분인 THC라는 그 전자담배에 이런 이제 물질이 섞여서 폐손상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사건이 다수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국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공고를 강력하게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진위를 이제 가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는 오류를 우리가 이제 범했다. 그래서 추가 보도된 기사를 보면은 비교 대상의 오류,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비흡연자가 아닌 흡연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보면은 여기 글로 보는 겁니다. 네. 일반 연초의 극악성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비교 분석 및 차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게 대마초 성분을 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공간에서 좀 좋게 일반 그 우리가 담배 연초에 비해서 95% 이상이 좀 덜 유해하다. 뭐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원료가 또 자연 섭취물을 이제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연초와 그 베이핑 그 차이점을 인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우리 그 인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컨셉은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자유로운 흐름, 물의 흐름, 빛의 흐름, 중기의 흐름을 통해서 아주 많은 형태들이 공간에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컨셉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조금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과제 파이널로 제출을 할 때요. 네, 이런 순서를 꼭 넣어달라고 명시를 할 거예요. 어떤 순서냐면은 컨셉을 넣어야 되고요. 네, 컨셉 프로세스를 세 단계 스텝으로 만들어라. 또 타겟을 만들어라. 사이트 애널리시스, 분석을 해라.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 이제 제안서나 그런 결과물에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요거를 이제 요구 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나 이제 지금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이런 편집도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요. 다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매스 프로세스도 계속 나오죠.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 또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종류로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얘기한 이 컨셉 프로세스랑 디자인 프로세스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프로세스는 좀 더 구체화가 돼서 어떤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데 형태가 이제 나오기 바로 직전 그 정도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 플랜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몇 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엘리베이션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든 플로어 플랜으로 도출이 되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스터디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축 구조랑 디테일 같은 경우도 사람이 연기를 이제 담배를 이제 내뿜으면서 나오는 그 형태에서 분출의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볼륨이 형성됐죠. 예,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벽체가 나중에 볼륨의 결합이 돼서 벽체가 형성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플로어 플랜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평면도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분출된 증기의 형태를 이용해서 베이핑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프로세스를 봐도 전자담배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공간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들을 보여줄 때 너무 사진처럼 딱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날려서 보면은
내가 완전히 파이널로 디자인 잡은 거랑 좀 디자인 프로세스랑 좀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은.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여준다라는 거는 이런 게 완전하게 보여요, 결과물. 근데 지금 이거랑 지금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도 이 부분적인 형태들 완전하게 보여주면 너무 그 단계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파이널을 파이널대로 제대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요. 뭐 저런 이제 전자담배 매장이라든지 전시하는 공간, 그리고 라운지 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베이핑 존 자유롭게 여기 가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카페나 로비, 전시장.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흡연자들은 항상 어딘가에 숨어 있고 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이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죠. 뭐 그래서 이런 공간은 지금 사실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안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실제로도 구현이 이제 가능한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례가 굉장히 좀 사례가 좀 독특하고 개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개인의 심리적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헬스클럽이에요. 경계, 또 다른 변화. 저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잡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헬스클럽이 문을 닫거나 휴직이 되는 상태다.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있어도 인원 제한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0명, 20명. 그리고 샤워실도 이용을 할 수가 없거나 뭐 러닝머신을 뛰는데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는 너무 답답하고 불편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밀집 공간을 기피하게 되면서 앞으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 높은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처럼 코로나를 계속 안고 가야 될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변할 거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은 운동 방식의 운동 공간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태가 어떻게 될 건지 그 행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단은 이제 사이트는요, 신사동에 있고요. 증축도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조성이다. 우측 하단에 사이트 잘 표시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표시하면서 이게 어디에 내가 어디에 공간인지. 원래는 이제 단독주택,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설립을 했고, 주로 7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물이 분포가 된 곳인데, 점차 주택이 상업시설로 변하기 시작했다. 가로수길도 그렇잖아요. 현재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의류 브랜드, 일반 매장 등 사업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서 로데오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네,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요. 디자인 목적이랑 제안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갈수록 악화되는 헬스장 경기. 헬스장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뭐 올해 상반기에는 헬스장 그 운영하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기존 헬스클럽이 지금 문 닫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간에서 해결을 해서 다시 문을 열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공간 디자이너가 제안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사회적 이슈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타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가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통해서 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안정감, 내가 좀 불안에 떨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 같은 경우는 외부 조경, 온, 환기, 언택은 개인 영역. 우리가 이제 뭐 언택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끌고 같이 가야 될 이제 숙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택이 사실 없어지진 않아요. 언택이 다른 형태로 뭐 다시 뭐 온택, 뭐 온택도 원래 있던 건데 그냥 추가가 다른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지. 언택이 나중에 안전하게 컨택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또 이 언택 안에서 뭐 그래서 이제 온 그다음에 언택 외부 조경은 온이에요. 외부 자연 환기 그리고 개인 독립 영역 언택 그다음에 반개형 그러니까 할프 정도 독립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조금 분할하기 위해서 그 사이 간격 사람과 사람 거리를 좀 넓힌 뭐 이렇게 공간을 컨셉을 정할 수가 있다. 컨셉 프로세스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경과 환기를 통한 외부를 연결한다. 썬큰이죠, 썬큰. 그래서 지하와 지상 외부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외부의 공기를 유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실내가 공기가 순환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밀폐된 거에 대한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외부 정원을 둬서 외부 자연을 실내로 유입시킨다. 좀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고요. 자, 그리고 언택에 관련된 거는 프라이버시를 네 가지 형태로 이용했어요. 독립, 익명, 보존, 친밀. 저런 데서 나오는 지금 그 기호들, 내가 나름대로 만든 점이나 라인이 이제 붙거나 뭐 합쳐지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디자인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독립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단계형 운동 공간, 심리적 운동 공간이 이제 나눠져서 매스 프로세스와 디자인 프로세스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컨셉 프로세스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요 좀 더 구체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셉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언어적인 거, 스토리텔링에 관한 거,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셉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디자인 프로세스는요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벽이 만들어지고 천정이 만들어지고 파티션이 만들어지고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디자인 프로세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같이 이제 매스 프로세스랑 나와요. 내가 건물도 같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어떻게 이제 쪼개지고 다시 결합되고 사이가 나눠지고 뭐 그래서 그냥 파이널로 건물이 완성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사례를 지금 보다 보면요. 저 정도 뭐뭐뭐뭐를 일단은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에 뭐를 내야 되는. 계속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만들어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플로우 플랜도 지금 자연에 관련된 그린 계열만 포토샵으로 좀 중점적으로 컬러링을 만든 사례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렇게 만들어 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링의 범위를 항상 정하되 그게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컬러링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컨셉 프로세스에서도 오히려 컬러링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플로어 플랜에서는 그냥 뭐 우리가 생짜 평면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들 이제 가능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3D죠. 퍼스펙티브 보시면은 좀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좀 넓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호텔에서만 좀 넓게 이제 했었던 그런 것들을 아주 간격을 넓히고 사이에 파티션을 이제 두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벽이랑 천장이랑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우드톤으로 통을 좀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따로 어떤 실이 아니더라도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자연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계속적으로 다음 사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도심 속 유기견 보호센터다. 그러니까 주제들이 이제 점점 그 사회적 이슈랑 좀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그냥 카페, 레스토랑, 북한 문화공간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주제들 이제 봐도 그 주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 건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는요. 이게 뭐 일반 파인아트 아티스트랑 다른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공간에서 그런 거를 해결을 솔루션을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기견을 보호하는 센터가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어디 저 외곽 지역에 뭐 좀 이렇게 또 그냥 마당이 넓은 근데 그 마당이 제대로 된 마당이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시골에 이렇게 그냥 넓은 땅 그냥 관리가 좀 안 된 이런 데에서 많이 유기견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반려견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이 점점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유기동물, 동물학대 등도 사회적 문제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한 이제 교육과 사람들에 대해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백그라운드로 만들었고 또 여기에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우리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훈련한다든지 유기견과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포메이션 공간이잖아요. 인포메이션 공간에 또 자연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의 요소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항상 들어가 있다. 예. 항상 어떤 공간이든 그 내추럴한 그리너리는 여러분들 꼭 예, 수록을 해 주시면 느낌이 달라요. 뭐 그런 느낌 다른 것보다 꼭 있어야 돼. 네, 지금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기도 수원은 반려견을 가장 많이 키우는 도시 1위. 자기가 이제 리서치를 한 거죠. 그런데 유기견 비율도 높은 도시 5위로 자리 잡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다. 컨셉. 그래서 뭐 바라봄, 들여봄, 마주봄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단어를 만든 거잖아요. 어떤 대상을 바로 향하여 보다, 바라봄,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다. 그게 다 유기견과 인간에 관련되고 마주 대하는 거. 그런 것들에서 컨셉을 이제 만들어 나가서 내가 글로 푸는 거예요. 글로 풀고 이런 컨셉은 나중에 디자인 프로세스로 적용이 된다. 타겟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 또 반려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뭐 우리가 맴도는 동선과 방황하는 동선, 뭐 이런 이제 유기되었을 때 강아지 동선을 바탕으로 정적인 동선과 동적인 요소를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한다라는 거거든요. 메스 프로세스는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셔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라고 기대를 지금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거의 생성되고 분해되고 결합되고 이어지고 빠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로어 플랜도 보시면은 아이소메트릭이 좀 더 자세히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간 편명도는요. 가운데 부분이 그 운동장처럼 그러니까 유기견들이 활발하게 지금 우리가 중정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주요 공간 뭐 카운터나 우리가 보호실이나 사무관 이런 데는 양쪽으로 이제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간을 좀 재밌게 이제 만들었고 2층 같은 데는 한쪽 부분만 2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2층에서 이제 아래쪽에 중정이 보여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면도 엘리베이션 표현을 굉장히 잘 했죠. 잘 꾸며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층 실내 교육 공간, 슬로프들도 많이 보이고요. 2층에 카페는 꼭 뭐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이드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거지. 뭐 카페를 따로 메인으로 사실 이렇게 잡는 돌전에서는 그게 많이 있진 않아요. 뭐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뭐 너무 프로젝트의 깊이가 우리가 다른 공간들을 타겟으로 잡고 그 공간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들의 깊이가 굉장히 큰데 또 시기적으로도 뭐 1년을 뭐 그냥 한 학기만 하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카페 공간만 하기에는 그냥 한 학기 과제 뭐 한 학기 중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정도의 과제 정도죠. 사실은 그런 깊이나 나이가. 그래서 이러한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카페는 그냥 있는 거예요. 카페는 그냥 뭐 내가 카페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도 카페 공간은 다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그냥 내가 옵션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지 이게 메인이 사실 아니다. 그래서 이 궁정이나 이런 것들 같이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퍼스펙티브 보면요. 강아지 그 아웃라인을 따서 인포메이션 공간에 루버 있는 부분 설치를 했고요. 미팅룸 그리고 애견 샤워 공간도 좀 따뜻한 재질의 나무를 사용을 했고 또 사무 공간이나 또 보호소나 바깥의 놀이 공간들, 중정 복도 이런 데도 이제 다 톤을 좀 잘 맞춰서 만든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차는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브랜드 공간,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공간 이렇게 이제 주제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사회적 이슈랑 좀 맞물려서 같이 생각을 한다면 본인 그 프로젝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앞으로 그 트렌드나 앞으로의 시장,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열어놓고 그렇게 사고하는 습관을 이제 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사례를 봤고요. 다음 주차, 11주차에서도 또 새로운 공간 테마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